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일정 조건하에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이민 개혁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서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7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조건부로 부여하는 내용의 초당적 이민 시스템 개혁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리아 일비라 살라자르 연방 하원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 등과 함께 2025 아메리칸 드림 실현 국가안보 강화 및 이민자 존엄 법안이라는 명칭의 이민법 개혁안을 지난 1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줄여서 2025 존엄 디그니티 법안으로 불립니다. 이 법안의 공식 대표 발의자는 살라자르 의원이 맡았고 에스코바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공동 초기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이들 의원 22명 중 11명이 공화당,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 한인, 영김 연방 하원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이 초당적 법안에 대해 비영리 단체인 미국 이민위원회 AIC는 최근 수년간 제안된 이민개혁 법안 중 가장 광범위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른바 디그니티 신분을 도입, 2020년 12월 31일부터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해온 불체 이민자들에게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디그니티 신분은 체류 허가 및 추방보호, 합법적 노동 권한을 제공하지만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 이민은 불가능하고 연방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디그니티 신분 신청자는 스스로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중범죄 이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1,00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7년간 $6,000를 추가 분할 납부하며 매 2년마다 국토안보부에 거주, 고용, 세금 성실 납부 자료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신분을 7년간 문제없이 유지하면 향후 마련될 자격 연장 프로그램을 통해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법안에는 남부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의 고용자들에게는 노동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인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은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을 막는 동시에 장기 체류 이민자에게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공하는 해법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살라자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민권 부여나 사면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초당적 타협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 시도들과는 달리 이 법안의 시행 비용은 관련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비용으로 전액 충당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민 개혁안이 현재 정치 지형상 연방의회를 통과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아 향후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적인 펜타닐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에도 중국의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하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펜타닐을 유통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명한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을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약물을 밀매 또는 소지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자들이 유가족이 참석해 각자의 사연을 들려주며 펜타닐 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5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숨졌으며 수백만 명이 중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지난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은 하지 않으며 펜타닐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겼습니다. 연방 하원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자금 세탁 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으며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민주당 의원 다수도 법안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상화폐 사업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안에는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이 기업의 가상화폐 판매를 통해 5,73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윤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코카콜라가 40년 만에 레시피를 바꿔 그동안 사용하던 옥수수 시럽 대신 사탕수수 설탕인 케인 슈가를 넣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코카콜라와 논의한 끝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진짜 케인 슈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게 그냥 더 낫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코카콜라 본사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에 감사하며 곧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하루 20억 잔 이상 판매되는 글로벌 음료 브랜드입니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원재료가 달라 맛도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1985년부터 값싼 옥수수 시럽을 감미료로 써왔습니다. 자국 농가 보호를 위해 설탕 수입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옥수수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멕시코, 유럽, 호주 등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통 방식대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해왔습니다. 다만 두 감미료의 건강상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역시 영양학적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두 감미료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정치적 여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 옥수수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옥수수 정제협회는 이번 조치는 수천 개의 식품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외국산 설탕 수입만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라 광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루 12캔의 다이어트 콜라를 마신다고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취향을 넘어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명확한 성분 표시를 선호하는 소비자 흐름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식품 전문가는 이번 변화는 코카콜라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식품 업체들의 원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메디케어 가입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메디케어 가입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텍스트, 전화, 이메일, 가짜 광고, 심지어는 직접 집 문을 두드려 접근합니다. 겉으로는 세일즈맨이나 친절한 지원자 행세를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가입자 모르게 호스피스 진료를 신청하게 만들어 메디케어로부터 부당 청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유인책은 무료 가사 지원, 건강보조식품이나 단백질 쉐이크 제공, 의료기기 무상 지급, 식료품 배달 서비스 등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메디케어 번호를 요구하고 서명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가입자는 단순한 동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호스피스 진료에 등록시키는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디케어 번호와 서명을 받은 사기범들은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메디케어에 수천 달러 상당의 호스피스 비용을 청구하고 가입자의 보험 기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케어 번호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말고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서비스를 내세우며 과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수상한 접근을 받았을 경우 즉시 메디케어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 명의 대리모를 이용해 아이들을 출산한 뒤 학대하거나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는 아시아계 부부가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에서 다수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한 뒤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 아시아계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아카디아시 경찰은 미국계 중국인인 실비아 정과 구호준 시안 부부를 아동방치 및 학대,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된 후 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의 자택에서는 영유아 15명이 추가로 발견됐고 가족이나 지인 집에 맡겨진 아이들까지 합쳐 총 21명의 아동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마크 대리모 투자 LLC라는 이름의 대리모 법인을 자택에 등록하고 여러 명의 여성에게 대리 출산을 의뢰해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대리모로 참여한 여성들은 부부가 난임 부부인 척하며 의뢰했고 그동안 부부가 직접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대리모로 고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시안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대가족을 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인신매매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리모를 통해 과도하게 많은 자녀를 낳은 데다가 페이퍼 컴퍼니라 할 수 있는 법인까지 설립해 대리모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화저택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입니다. 시안 부부가 사는 집은 침실 9개를 갖춘 대규모 저택으로 시세는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 외신은 인신매매가 이뤄진 아기 공장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FBI도 수사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여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재 등재되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던 울산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크게 자축해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 중요한 사건이 됐죠. 이제 우리 문화가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7,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구천 암각화는 고래가 중심으로 약 15종 65마리 그리고 나머지 호랑이, 멧돼지 등등 약 300여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문화유산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룸이 제1실이 바로 이 7,000년 전 반구천 암각화입니다. 그만큼 거의 국보 1호급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됐을 때는 세계 가장 오래된 고래 암각화로서 거기 좌초된 고래를 이제 이렇게 득경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은 고래와 교감하는 그런 장면 등등 굉장히 드문 그런 그림이고 사실적인 그림으로서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참 준비했다가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카고 한국일보 윈TV 사무실인데 여기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김창락 화백이 그린 그림으로서 이게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인연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윈TV와 한국일보 회장님이신 김환기 회장님의 큰아버지 되는 분이 김창락 화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개인적인 그 삼초를 떠나서 1978년에 우리나라 국보급 여러 그 유적들을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특별 화백들에게 지명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이 전체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구천 암각화를 김창락 화백한테 맡겨서 그린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 500호 그림을 저하고 김한규 회장님과 같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직접 가서 거기서 원본을 봤어요. 그래서 그 원본을 지금 카피를 해서 이게 지금 카피본인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크게 알고는 울산 쪽에서도 카피본으로 전시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되면 좀 이거 확대해 보실까요? 보면은 이 나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김창남 화백은 이걸 가상으로 당시 7,000년 전 당시의 그 분위기로 보면은 이게 무속적인 선앙당처럼 해서 여기 금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금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 무당이 이 방울과 이렇게 풀을 들고 갈 때 같아요. 풀을 들고 이렇게 제단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앞에 사람들이 여기 뭐 활도 창도 있고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북도 이렇게 악기도 피리도 붑니다. 이렇게 대단히 그림을 내가 개인적으로 봐도 너무 잘 그린 그림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관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전문 용어인데 사람들이 보통 잘 모르면 뭐 그림은 다 똑같은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삼국사기는 관찬이고 삼국유사는 사찬입니다. 사찬은 개인 이전 스님 김경명이라는 스님이 그냥 자기가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김부식이 썼다는 것은 삼국사기는 고려 조정에서 임명을 해서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하시오 해서 지명해서 국가의 기관에서 편찬하는 것을 관찬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화백이 재미있게 그냥 취미로 그린 것이 아니고 1970년대 당시에 우리나라 국보에 대한 가치를 좀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당대 최고급 화백들에게 부탁해서 중요한 그 국보들을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이 넘버원 중요한 이 방구천 안각화를 김창락 화백이에게 명령을 해서 이것을 관찬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국보가 되어 있듯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은 국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넣었는데 선악목이 있고 여기에 그 시대 생활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이 앞에 선악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김창락 화백의 화풍이라는 것을 이 한글보에서 보도한 대로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연구해서 이제 나온 건데 김창락 화백의 화풍은 집이 이렇게 있고 뒤에 있고 앞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향교라든지 선앙당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모든 제실이라든지 반드시 앞에는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마을도 마을 앞에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고 뒤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했다는 것은 단순히 선앙모 하나 넣을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향토 문화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고 우리 향토 문화의 오리지널 표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 점이 이거는 국보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릴 때도 지금 여기 이제 여러 고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금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또 금줄이 이렇게 가지에 걸기도 했고 있고 여기 활도 있고 여기 보면 인디안 티피처럼 어떤 사람도 인디안처럼 했다 그러는데 그 시대 때는 인디안이 따로 없어요. 의복이 다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이 나온 살들이 많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노출돼 있고 여기 티피와 비슷하게 이렇게 위구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이런 구도 같은 게 잘 돼 있고 지금 사닥다리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림을 그리는 이런 장면도 아주 상당히 멋있게 잘 돼 있고 특히 여기 재물에 보면은 이 멧돼지 같습니다. 멧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도 보면 이렇게 토기를 원시 토기 1차 굽는 그런 것이죠. 그래 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악기들이 또 이렇게 있다는 거, 북도 있고 피리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 이런 그림 배치 같은 거, 요 상투도 조금 보이는데 상투 역사가 저만치 거슬러 올라갈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코리안의 이미지와 그런 상징을 잘 표현했다는 것과 요 물도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사실 여기까지 뭐 아주 더 오래 전에는 이 바닷물이까지 올라왔다고도 말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물너미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뭐 1년에 한 시간 정도만 물에 잠기고 근데 살짝 그것도 다 물에 안 잠기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그림 자체를 요렇게 그리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을지 몰라도 국가와 관계돼서 그린 그림은 이 그림밖에 없고 천전이양각하는 그때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아가지고 72년도에 이게 알려졌거든요. 그로부터 약 한 6년 뒤에 이걸 이렇게 관찬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기 때문에 천전이양각화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해석적인 면에서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원판보다 더 중요한 것 또는 그림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파블로 피카소가 1951년도에 코리아 전쟁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assacre in Korea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계량 학살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피카소가 그렸는데 임신한 여인들 또는 처녀들을 이렇게 총으로 쏘는 장면이에요. 그게 피카소 그림이에요. 그것이 6.25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진보다 중요한 작품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6.25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트를 치면 그게 일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오리지널 그 유물이나 유적보다도 거기에 작품화했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네스코는 UN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들을 각 나라에 소속만 돼가지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보존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마모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는 것을 UN 측에서 담당해서 전체를 다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삼아서 보존하려고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그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문화에서 선정되게 되면은 후진국들은 지원비도 나오고 선진국들은 또 그게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명한 그런 뭐 석굴암이라든지 뭐 여러 많잖아요. 한 20몇 개, 20, 30개 가량 우리가 세계문화에 등재되는데 세계문화유산에는 자연유산이 있고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으면 자연문화유산, 문화유산 다 같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울산에 본래는 울주군인데 울산에 방구천 거기 천전이 안각화도 있고 방무대 안각화인데 지금은 방무대 안각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방구천 안각화라 해서 두 장소를 다 오르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시면 그냥 뭐 택시를 타고 가도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 내리셔서도 가도 거기서도 한 10분, 15분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이 방구천 안각화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에 등재됐기 때문에 시설이 달라질 거예요. 더 많이 교통편 같은 것도 좋아질 것이고 아마 이걸로 말미암아 해외 관광객들도 저도 이제 많이 그 다른 나라들 많이 가게 되는데 뭘 가느냐 두 가지를 저는 가요. MP 그 나라의 내셔널 파크냐 아니냐. MP를 찾아가고 두 번째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 어디냐. 즉, 그건 히스토리컬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등재됐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재미동포들은 반드시 한국에 가면 적어도 방구천 안각화는 보고 와야 우리나라에서 국보 1호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세계적인 그런 가장 오래됐고 가장 또 우리의 민족의 선사시대 때부터 자랑스러운 이런 그 문화유산을 현지를 체험하고 또 남에게도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뭐 상식도 그렇고 또 그 BTS나 이 블랙핑크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구천 안각화는 고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래를 사랑하게 되고 고래를 보호하게 되고 그런 면을 강조하면 또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고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방구천 안각화는 고래 사랑에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고래와 인연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 때문에 많이 고래 사랑이 알려지게 됐는데 처음에는 울산에서 막 고래도 사냥하고 막 그걸 막 고래 고기 먹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고래 사랑으로 갔고 이번에 방구천 안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됨으로써 아마 울산은 이제 세계 관광객들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고래고기 먹는 거는 다 끝이 날 거예요. 고래 사랑으로 가서 이것은 크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방구천 안각화를 우리 그 시카고 윈TV 한국일보 김한규 회장의 그 큰아버지가 김한기 회장의 큰아버지 김창남 화백이 이걸 그렸기 때문에 관찬으로 그렸기 때문에 시카고 동포들은 특별히 그 방구천 안각화를 좀 아끼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거 뭐 전시회를 하고 그렇게 할 게 많아요. 저는 코리안 시대룩 발견 모임 회장을 맡고 있고 시카고 박람회 당시에 모든 코리아 참가에 대한 1893 기념사업회 회장이고요. 연구소로서는 세계전통해양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포항에 연구소가 있고 제가 엘크 그로브 빌리지에 거의 3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 2013년부터 포항의 연구소에 왔다 갔다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윈TV에 나타나서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된 방구천 안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돼서 기쁘고 또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